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가 LA 지역 사법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매업체 범죄 대응 합동 전담반을 구성해 직접 적극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특히 최근 대강도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검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거 이후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공식 발표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LA 지역 범죄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인력 증원도 명령했습니다. 남가주의 이딴 대강도 사건 피해가 이어지자 한인 소매업주들 역시 업소 피해는 물론이고 신변 안전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이번 주말 남가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로 인해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8번째 버스가 LA에 도착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 성역 도시를 자처하는 LA에 불법 이민자들을 보낸다면서 버스 8대 3,000명 이상을 LA 보냈습니다. 마우이 산불 열흘째입니다. 실종자 수가 여전히 1,000명 이상으로 집계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는 수조 원대의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자국민 100명의 생명을 앗아간 하와이 산불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일단 시작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 간 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를 서약하는 별도의 문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한미일 3국은 만약 유사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서 한일 양국도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을 깨고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아서 토의 안건이 투표 없이 채택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09%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에 진앙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헝다 계열사인 테너홀딩스 역시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 개시를 내년 11월 대선 한참 뒤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보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26%가 총기가 아니라 마약류 약물인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동관 한국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외에 언론장악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송 정책의 책임자로서 적합한 줄 놓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경기장에 오른 선수들이 화상을 입으면서 또 폭염이 문제가 됐습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BMW 챔피언십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등이 5언더파 공동 선두 그룹입니다. 임성재 선수는 2언더파 공동 12위를 기록 중입니다. LA 다저스가 밀워키와의 경기에서 팽팽한 투수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파죽의 11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남가주의 떼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명품 매장을 겨냥한 떼강도 행각이 잇따르면서 LA 카운티 치안당국이 떼강도단 검거를 위해 조직절도 범죄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A 카운티 내에 최근 빈발한 조직절도단 수사와 검거를 위해서 조직절도범죄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담반은 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글렌데일 PD, 버뱅크 PD, 베버리힐스 PD, 산타모니카 PD, 그리고 FBI 요원들로 구성됩니다. LA 카운티 검찰의 검사들과 LA 시검찰 사무실, 가주 검찰총장 사무실도 전담반에 조인합니다. Today we are here to announce regional action. Today we're here to announce multi-agency organized retail crimes task force coordinated between the LAPD, represented today by Assistant Chiefs Choi and Labrada, as well as Deputy Chief Pitcher. 베스 시장은 절도단이 검거되면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미닉 최 LAPD 수석부국장은 새로 결성된 태스크포스는 LAPD 커머셜 크라임 디비전이 이끌게 되며 절도단 기소를 이끌기 위해서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task force will respond in an organized manner, day and night, 7 days a week, with the full scope of investigative resources to compile evidence for successful filings and prosecutions. And not just of those people stealing this merchandise, but of those that are buying and selling this merchandise, because I think we all know if a deal is too good to be true, then it is. 태스크포스에는 22명의 풀타임 수사관이 투입되며 강도단 검거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단서를 활용해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태스크포스와는 별도로 3개의 서베일런스 팀이 공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반은 이번 떼강도단 사건 수사를 위한 제보전화 한라인을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빈발한 떼강도 사건으로 LA 카운티 지역에서 보석제도를 폐지한 제로베일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안당국은 최근 벌어진 스매시앤그랩 떼강도단은 강도행각으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LA 지역 자원을 3배로 늘려 절도단을 추적하는 데 전력을 쏟는 한편 이번 떼강도단 검거를 위한 새로운 지역절도 전담 태스크포스를 위한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지역절도행각 태스크포스는 고속도로 순찰대의 조직절도범죄 태스크포스와 유사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공식 발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LA 지역의 CHP 순찰 자원을 기존 인력보다 3배나 더 늘릴 것도 지시했습니다. CHP는 이미 4년 전부터 리테일 크라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1,250여 명 이상의 강절도범들을 체포했고 3천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회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CHP는 이번에 조사관들을 LA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이 플래시몹 스타일의 강도단 등 조직적 강절도범들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남가주의 쇼핑몰 떼강도단이 계속 출몰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안도 불안인데 이 한인타운 소매업주들의 불안도 상당히 큽니다.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쇼핑몰에서 떼강도단이 활기를 치면서 타운 한인 소상공인들도 바짝 긴장하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타운에서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곳곳에서 출몰하는 떼강도단으로 인해 업소 주변 안전이 영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며 요사이 비즈니스 영업 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쇼핑몰과 명품 매장이 떼강도단에 의해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난다며 최근 한인타운 매장에서도 타인종들이 불쑥불쑥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불안해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운에서 비즈니스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 이씨입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렇죠. 되게 많이 불안하죠. 왜 이렇게 치안이 이렇게 너무 안 좋아졌나 그런 생각하지요. 네, 그럼요. 있지요.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은 뭐 조금은 하죠. 타운에서 시계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떼강도단이 불쑥 매장에 침입해 오랜 시간 이뤄놓은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매우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 같은 고생하면서 열심히 했던 분들, 옛날 우리
또 간신히 읽어놓은 것들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뭐 솔직히 피해가 여러모로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타깝고. 오랜 시간 동안 노숙자와 마약 남용 등 타운의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강절도까지 잇따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담함을 느낀다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타운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 김 씨는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나 타운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떼강도단을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도 불안해가지고 어제부터 6시 반에 클로스해요. 더 LA가 더 위험해지고 더 노숙자들도 많고 진짜 마음대로 어디 밖에 못 다녀요. 파킹장도 못 다니겠어요. 이상한 애들 남자애들 왔다 갔다 해도 겁나요.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 박 씨는 강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좀도둑을 풀어주는 보석제도 폐지 제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언제 어떤 사람이 또 뭐 들이닥칠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정말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우리같이 스몰 비즈니스나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허리케인 힐러리가 현재 남가주 지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카테고리 4로 그 위력이 격상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저녁 허리케인 힐러리를 카테고리 3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오늘 새벽에는 카테고리 4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열대성 폭풍이었던 힐러리는 어제 오후에 허리케인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LA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홍수 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에 일요일인 20일 오후부터 21일 월요일 사이 1인치에서 4인치에 달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고 대부분 지역에도 1에서 3인치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최대 4인치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한 바람과 폭우 등이 LA 지역에 몰아칠 전망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토네이도도 강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소식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산불이 난 지 열흘째입니다. 실종자 수가 여전히 1000명 이상으로 집계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 투기를 노리는 부동산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주정부가 거래 중단이라는 특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산불 발생 열흘째, 마우이 재난당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인력 22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색견도 2배로 늘렸습니다. We have more than 40 canine teams. We've got hundreds of search and rescue personnel that are going through the burned areas. 전체 피해 면적의 58%까지 수색 지역이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111명으로 하루 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실종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 The last number I had heard, and we'll wait till our next meeting, was 1,300. They were still waiting to confirm. 수색 작업이 더 속도를 내면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공식 집계된 부상자 수는 140여 명이지만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이재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The big issue is the immediate care, the care for burn injuries, other types of trauma, smoke inhalation. 부동산 업자들이 피해 주민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이 주정부는 마우이섬 라하이나 일대의 토지 거래 유예를 예고했습니다. Please don't approach them with an offer to buy land. Please don't approach their families to tell them that they're going to be better off if they make a deal. Because we're not going to allow it. 마우이섬 경보 사이렌은 지진 해일용이라 경보를 울렸다면 주민들이 불붙은 산으로 대피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는 마우이 재난 책임자의 해명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책임자는 사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는 수조 원대의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자국민 1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하와이 산불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발표한 지난 14일 하와이 산불 피해 구호에 가구당 $700씩 지급하겠다고 밝혀서 보수 진영에 공분을 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인사들은 두 사안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규모를 비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사태의 경우에는 피해 복구 작업이 현재 한창인 만큼 이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규모는 아직 정확히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도 산불이 크게 발생해서 지금까지 총 17만 명이 대피하고 10년간 연간 산불 평균 피해 면적 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에 탔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정리하고 첫 번째 세그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선 양자회담, 한미회담이 방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LA 시간으로 두 정상은 오전 6시 45분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에스펜 별장에서 만나 15분간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에스펜 별장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미 두 정상은 오전 10시부터 22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금 원래 시간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 방금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8시 15분에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병대 측이 제공한 헬기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오전 6시 20분 캠프 데이비드에 내렸습니다. 맥도널의 소시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으로 8월 1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3, 4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LA 지역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고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오늘도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남가주 지역에 짙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흐려집니다. 멕시코 남쪽 해안에서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힐러리의 영향 때문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찾아오는 이번 열대성 폭풍 영향은 83년 만에 정말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은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월요일 밤 11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 67도, 해안 지역은 73도, 6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숙자를 줄이기 위한 캐런베스 시장의 또 다른 대책이 어제 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의 메이페어 호텔 8,300만 달러 인수안을 승인한 것입니다. 메이페어 호텔을 인수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캐런베스 시장 계획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캐런베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이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캐런베스 시장의 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집 없는 LA 시민들을 거리가 아닌 모텔 등 건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LA시에 넘쳐나는 노숙자 텐트촌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재정혁신위원회가 캐런베스 시장 제안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그리고 결국 어제 8,300만 달러의 메이페어 호텔을 인수하는 승인안을 내린 것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8번째 버스가 LA에 도착했습니다. 캐런버스 LA 시장실은 어제 오전 11시 40분 4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태우고 텍사스 브라운스빌을 출발한 버스가 LA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착한 버스 탑승자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12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LA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 수는 모두 323명입니다. 잠시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지금 불법 이민자들 수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LA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시카고가 성역도시,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수가 13,000명입니다. 일주일에 1,000명 이상씩 속속 유입되고 있지만 시카고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주민들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레이 로페즈 시카고시 의원은 망명 희망자가 일주일에 1,000명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대책이 전혀 없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새로운 거처를 물색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시거처에 배치된 이송자들은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입소하지만 이를 지키는 불법 체류자들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북부 로저스파크 슈퍼 8 모텔을 개조해 만든 임신거처에서 두 가족이 야간에 무단 외출했다가 쫓겨나 텐트살이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메이페어 호텔을 매입해서 노숙자들을 글로 옮기겠다는 LA시 정책, 이 시카고의 정책을 잘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든 라일리 시카고시 의원은 임시거처에서 밤 11시 이후 외출이 금지되고 2번 이상 어기면 퇴소해야 하는 룰도 있다며 흡연, 음주, 마약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는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의 실제 주인공이 영화의 내용이 거짓이라면서 양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09년에 개봉된 헐리우드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빈민가 출신의 흑인 남성이 백인 부잣집 양부모에게 입양돼 미식축구 선수로 성장하는 내용으로 전 미식축구 스타 선수 마이클 오어의 인생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The goal was defeating. He became part of our lives. 실화에 바탕을 둔 덕분에 영화의 감동은 배가 됐고 인기를 끌면서 양어머니 역의 샌드라 블록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클 선수가 양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클은 토이 부부가 자신을 입양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후견인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수익금 수백만 달러를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토이 부부에게 후견인 지위를 포기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LA 한인 상공회의소, 남가주 한인 식품상협회가 비영리재단 퍼블릭 카운슬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 관련 현행 규정과 장애인 규정 위반으로 비즈니스 오너가 소송을 당한 경우 대처 방안 등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자체가 규모가 작고 언어 소통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를 제대로 배울 기회도 많지 않고 한국어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소송까지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장애인 관련 규정 관련 세미나는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 LA 한인회에서 열립니다. 강의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주차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쇼핑몰에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새로 확인하고 이것을 감시 대상에 편입했습니다. WHO가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10개 이상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BA.2.86이 지난 17일 추가된 것입니다. WHO는 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BA.1과 함께 많이 확산했던 오미크론 변이종 BA.2의 하위 변이로 보고 있습니다.
BA.2.86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덴마크, 미국에서 보고됐습니다. WHO는 새 변이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사회건강망 서비스를 통해서 BA.2.86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WHO는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인 공중비관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 사망 원인 중 최다는 여전히 암과 심장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한인 사망자 수는 1,989명, 심장 질환은 1,3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뇌혈관 질환 505명, 그리고 알츠하이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사망 원인 탑5에는 각종 사고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살의 경우는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모든 인종을 합한 집계에서는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 1위, 암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날씬한 어깨와 긴 목을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바비 보톡스 시술이 미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며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바비 보톡스는 각 승모근에 신경독 40대를 주입하는 시술로서 당초는 과로한 승모근을 풀어줘서 편두통이나 목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술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술이 최근에 미용 목적으로 전용되면서 젊은 층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최근에 바비 보톡스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 시술은 어깨는 좁아지고 목은 길게 늘어나는 효과를 내서 바비 인형 같은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뜻에서 바비 보톡스로 불리게 됐습니다. 바비 보톡스는 이미 SNS 틱톡에서 해시태그 조회수가 900만 회에 이를 정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유방암 환자 2만 6천여 명이 포함된 여성 24만여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방암 예측에 사용되는 유전자 외에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4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캐나다 더글러스 이스턴 교수팀은 네이처 유전학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 발견된 유전자들이 향후 유방암 고위험군 검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고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다시 기시다 한번 총리의 이야기는 한국어로 현재 YTN이 번역해서 실시간 번역해서 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 지역을 하루빨리 재건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아버님의 서거에 대해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 두 사람을 초청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는 올해 3월 이후 거의 매달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현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삼각협력의 새 장을 열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한미일이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역사적으로 힘든 전진이며 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강화 위에 제도 기반을 굳건히 해야 된다 라고 발언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하와이 마우이 화재 현장에 애도를 표한다 라고 말하고 충분한 지원금을 보내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라면서 첫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뉴스 시간에 계속 전달해서 아니면 내일 오전 뉴스 시간에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무료 픽업 서비스. LA 코리아타운,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모두 해당됩니다. 당일 4시간 초고속 리퍼 가능. 미국 내 어느 곳이든 원하는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 센터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주세요. 가입 문의는 213-226-8006, 213-226-8006.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세상과 등진 채 나 혼자 힘들다 생각되십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증, ADHD, 불안, 강박, 조울증, 가족과의 갈등, 약물과 정신적인 어려움. 이제 고재득 박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환자 개개인에 맞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당신만의 잠재력을 이끌 힘을 전합니다. 이메일,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더욱 쉽게 다가가는 고재득 정신과 박사 213-487-3060 310-922-0584. 건강한 하루의 시작은 숙면에서 시작됩니다. 숙면을 부르는 한국산 이불이 여름 더위와 열대야를 물리칩니다. 김수정기 최고급 시어서커 여름 이불 입하 특선 세일.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이불 사이즈에 따라 39불 99부터, 뽀송뽀송해 몸에 안 달라붙는 패드는 29불 99부터. 여름 필수 아이템 한국산 풍기인견 이불과 패드도 특별 세일. 부드럽고 가벼워 여름철 수면에 최고 인견 이불 사이즈에 따라 64불 99부터. 땀이 많은 분들에겐 필수 풍기인견 패드 49불 99부터. 또한 간절기 여름 이불 세트는 74불 99부터. 더위는 가라, 알러지도 가라. 김수정기 여름 이불 침대 패드 특가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김수정기.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카페보넨?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그윽한 카페보넨.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특별 대배 시몬들의 이름과 주소가 온라인에 공개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형사기소 시 대배심원 명단은 공공기록으로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들의 주소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게끔 돼 있는데 대심원들의 명단과 주소라고 소개된 게시물들이 지금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대심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좌표 찍기와 신변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배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기소 결정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이사했다라고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텍사스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에 사는 에비게일 조 시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 5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전화해서 타니아 처특한 판사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시야였고 우리는 당신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휴스턴시의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실리 잭슨 리 하원 의원을 죽이겠다고도 협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화번호를 추적했고 발신자가 쉬리의 텍사스 LBC 주택임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나 휴스턴에 갈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 의원이 엘빈실에 방문하면 수사관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6일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총기보다 마약을 꼽았습니다. 악시오스는 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8세 이상 전국 1,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약류 약물인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을 꼽은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총기 아닙니다. 뒤이어서 걱정되는 게 비만이었습니다. 비만이 23%, 그리고 총기 접근이 20%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50%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났다라고 보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마스크를 종일 또는 때때로 착용한다고 답한 사람 비율도 15%에 그치면서 지난 6개월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국책 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을 인용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09%로 전주 6.96%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5.13%에서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준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처럼 2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무실 공실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 맨해튼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욕시와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도시 계획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또 현재 신규 주택 건설에 허용되지 않은 타임스퀘어 남쪽 미드타운 일대에 주거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하는 편이지만 팬데믹 시기의 이례적인 상황들이 이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CNN 방송은 7월의 인구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44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특히 팬데믹 기간에 그게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떠나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쟁이 줄어든 것과 주택 판매자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처분하려는 동기가 매우 강했던 점,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던 것들이 이 요인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호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매출 전망치도 속속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쇼핑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죠.
월마트는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망치 4.1%를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입니다. 2분기 호실적을 낸 대형 유통업체는 월마트뿐만이 아닙니다. TJX 방문 고객이 크게 늘었다라고 역시 발표하기도 했고 타겟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해 최근 6개월 새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소매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고 대형 마트들도 실적 전망을 올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연착륙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와 어제 밀워키 브루어스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다저스와 밀워키 브루어스 간의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8회 말에 다저스가 딱 한 사람의 솔로 홈런 때문에 1대0 승리를 거두고 최근 11연승 행진을 이어갔는데 홈런 친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올 시즌 가장 부진해서 시즌이 끝나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다저스의 백업 포수 오스틴 반스였습니다. 오스틴 반스가 올 시즌 첫 홈런을 다저스가 11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홈런, 귀중한 홈런을 때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어제 오스틴 반스의 홈런에 힘입어 밀워키를 1대0으로 꺾고 11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리그 꼴찌 인터 마이애미를 리그스컵 결승에 진출시킨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을 때의 뒷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미국 생활이 행복하다고 밝힌 메시는 발롱도르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상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이 연이어 야수 정면으로 향했고 3안타에 그치며 애리조나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3루수로 나선 김하성은 철벽 수비를 보여줬지만 This ball takes a hop on Kim, and you know what? He reacts, and it shouldn't surprise you. The ball comes up on him a little bit. Plenty of time. The accurate throw. 잘 맞은 타구가 잡히면서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지난 개막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맨유전에서 다시 한번 시즌 2로 득점을 겨냥하게 됩니다. 첫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 역시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맨유전을 앞두고 몸을 풀고 있는 손흥민. 주장 완장의 무게 탓인지 브랜트포드 원정에서는 슈팅 2개 그쳤고 페널티킥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교체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새 사령타 포스테코글루의 지휘 아래 슈팅 18개를 퍼붓는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맞붙는 지난 시즌 3위 맨유전에서도 특유의 점유율 축구가 기대되는 가운데 손흥민 역시 시즌 2로 축포에 도전합니다. 득점에 성공할 경우 사우디로 떠난 호날두를 제치고 은퇴 스타 드록바와 통산 득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상황. 자신의 1호 득점으로 팀의 첫 승을 안긴다면 해리 케인의 이적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시즌 초반부터 부활의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Manchester, we know is they're a very good team, but we're playing home, so we have to be focused on ourselves, had a good game, and try and bring home 3 points. 네이마르를 사우디로 보내며 지난 악수를 나눈 이강인도 툴루즈 원정에 나섭니다. 로리안과 개막전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며 리그 사무국 선정 최우수 선수에 뽑힌 만큼 이번에도 팀의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판 스타 은바페가 복귀하고 측면 자원 덴벨레까지 합류한 만큼 이번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옮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팬들이 기대하는 이강인, 은바페의 협력 플레이가 툴루즈 원정에서 펼쳐질 것인지 기대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정도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뭐 많이 온다고 해봐요. 와봐야 알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거 없죠. 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